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전부 나서서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의 민심이다 그러면서 촛불 민심을 받들어라 그러면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촛불 민심이라는 게 꽝이죠. 예. 그리고 이제는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를 몇 배나 압도를 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를 압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최순실 사태가 생겼을 때는 저는 언론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요, 상임대표 공동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나서 이거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야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선 후퇴를 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언론이 열심히 떠들어댄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청와대에서 답변이 나오는데 청와대 이야기가 아니 도대체 검찰이 공소장을 냈는데 그 대통령을 기소하는 공소장을 내면서 대통령에게 반론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예. 근데 게다가요 탄핵을 하다고 국회에서 소출을 하면서 소출 내용이 대통령에게 반론권도 주지 않은 검찰 공소장하고 언론 보도들을 갖다가 전부 묶어서 그거 가지고 탄핵을 했다는 겁니다. 전에 이런 탄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게다가요 청와대가 설명을 하는데 미르스포츠 재단은 대통령의 아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익기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 문화융성과 그리고 체육 이것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투자와 지원을 권유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르스포츠재단 같은 공익재단은 박근혜 대통령만 한 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더 조금 지나니까는 금방 뭐가 나왔냐면 이 모든 문제를 시작한 것이 JTBC가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를 공개하면서 여기 봐라 이게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두 흥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광우병 촛불 시위 기억하시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산 소를 먹으면은 머리에 구멍이 송송송송 난다고 쌩 거짓말을 했죠. 거기 모두 속아 넘어가가지고 매일 촛불 집회를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쌩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석희 죽이라. 여러분, 요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석희 잡아라. 저같이 태블릿 PC가 뭔지 무식쟁이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꼼짝없는 조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저희가요, 이거 조작인데 왜 검찰이 조사 안 하냐? 500명의 애국 시민들이 대검찰청 앞에 가서 대모를 2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검찰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태블릿 PC의 사용료를 누가 냈는지, 거기 카톡방에 대해서 조사만 하고, 기지국 조사만 하고, 간단한 조사 2~3개만 해도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누군가는 다 나오는데 끝내 검찰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더 한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하는데 언론이 단 한 줄도 그 집회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은요 완전히 개판 쓰레기 언론입니다. 요즘 말이죠,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송통신에 문제가 되면은 심의하는 곳입니다. 위원장은 박효정 교수라고 우파 교수인데요, 거기 가서 위원장을 하고서는 봉급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 아주 완전한 배신자가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그 방송회관 안에 가서 20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태블릿 PC의 조작에 대해서 조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죽이라. 예,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언론은,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쓰레기 언론이 된 거는 처음입니다. 예. 촛불 집회는 얼마 모이지 않아도 100만이 모였다 그러고, 태극기 집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언론에 그라짜 보도하지를 않습니다. 죽이라. 지난주 목요일에는 저희 애국 시민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앞에 가서 야, 이 쓰레기 언론들아, 다시는 너희 신문을 안 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이 쓰레기 언론에 의해서 잘못 세뇌당했다, 그 분노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모든 언론이 떠들기를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북 좌파들의 민심입니다. 예, 제가 원래 옛날에 좌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 이 종북 좌파들이 말이죠,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 때 학생 데모를 해서 민주화를 시킨 세력들이요, 사실은 주사파 세력이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념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주사파로 무장하냐 막스레닌주의로 무장하냐 그러다가 주사파가 이겨가지고 학생 세력이 전부 주사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주화를 이루고 나니까 기가 세가지고 이 세력이 우리 사회를 진출을 해서 기자가 돼서 언론 노력 만들고, 예? 교사가 돼서 전교조 만들고, 노동자가 돼서 민주노총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나중에 통진당까지 만들고, 시민단체로 들어와서 시민단체 전부 좌파로 만들고,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돼가지고 486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좌파, 판사가 돼서 우리법 연구회 만들어서 판사까지 전부 좌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이 종북 좌파 세력이 인구도 30-40만 명이나 되는 최대의 조직화된 세력이 바로 이 종북 좌파 세력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친문 세력이 다 그 세력들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세력이 2005년도에는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을 주동한 세력들입니다. 예, 메가더 동상 철거해야 된다는 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김일성이 한반도를 공산 통일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통하다, 그런 놈들 아닙니까? 네. 그놈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빨갱이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내려오면서 한미 FTA 반대 투쟁도 주도하고 광우병 촛불 집회도 주도하고 요번에 이 촛불 집회도 그놈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부 좌파가 무서워서 거기 꼼짝없이 그놈들 말에 복종하면서 온갖 왜곡과 선동을 서서 제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완전히 오돌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촛불 집회 숫자가 왜 줄어드는 줄 아십니까? 왜 숫자가 줄어드냐? 맨 처음에는 언론이 하는 말이 옳은 줄 알고 일부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시민들이 나가서 보니까 이석기를 덮어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두대로 아니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 나갑니다. 예,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저 촛불 세력은 종북 좌파 세력이라는 거를 이제는 전부 다 알아버렸습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요번에 아주 가장 기가 막힌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누리당 이놈의 자식들입니다. 예,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은요, 공짜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 한심한 놈입니다. 사회에서 출세할 만큼 다 출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한 번 해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줄을 열심히 내서 국회의원 된 놈들입니다. 무슨 싸움딱 정신도 없어. 종북 좌파하고 맞서 싸우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눈치꾼에다가 기회주의 세력입니다. 촛불 광풍이 부니까요, 야 저거 저 말 안 들으면 나는 발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촛불 앞에 가서 전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아니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청회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놈의 자식들은 그 쓰레기 같은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그냥 무조건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누리당 당원 가입 운동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누리당은 안 되겠다. 우리가 새누리당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 네. 국회의원 중심 정당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새누리당 당원 가입 운동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요새 와서 새누리당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저께 김문수 지사가, 원래 그분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도장은 안 찍었죠. 그렇지만 탄핵을 찬성했었습니다. 어제 자기가 몰매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나는 탄핵을 반대한다 라고 김문수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누리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나와서 김문수처럼 나는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말하게 만듭시다. 아유, 목말라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내 사람 나나 다른 사람 좀 하지. 저 너무 비낙하더라. 그래. 국민들이 너무 귀엽다. 여러분, 왜 요새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 왕창 본물 터지듯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요, 관군이 전부 패퇴를 했습니다. 아니, 보수 언론도 이제는 없고 보수 정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은 우리들 민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모금마을에다가 돈을 내면 이 돈 갖고 계속 집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이 박사모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참 고마운 게, 아무도 태극기 집회를 하지 않을 때 그분들이 나서서 막 이 문제 제기해 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떠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든 안 끝나든 관심 없다, 그런 사람까지 이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네, 왜냐?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2달 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좌파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막 뜨고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냥 좌파들이 훨씬 더 센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쓰든지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임기를 채워야 됩니다. 예, 근데요, 만약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문재인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경쟁해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이 당연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우리나라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적화 위기에 빠진다. 아니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도 않고 남북이 연방제를 한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종북 좌파들이 활개짓을 하고 저러다 보면은 나라가 쫄딱 망하고 좌파가 되겠구나 라고 적화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전부 박근혜 후보를 찍어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저는 그리고 나서 박근혜 거의 끝날 때 됐죠? 예, 제가 한 5분 내로 끝낼게요. 요 얘기가 중요하니까. 아니요 금방 끝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더 엉망진창 됐습니다. 장성택을 처형하고 공포정치하고 그 다음에는 5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태영공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북한은 이제 곧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북한에 대해서 질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송민순 회고록 대응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친문 세력이 전부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그쪽에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북핵을 기필코 폐기시킬 것이냐, 폐기시키고 대한민국을 남북을 통일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이 사드가 뭐냐면은 미국이 말이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보호를 못하면은 주한미군이 괌이나 오키나와로 철수하게 되면은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도 다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위기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로 뛰쳐나왔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야말로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손주가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곧 70이에요. 살 만큼 살았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손주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숨 바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처음 서울역에서 하야 반대 국민대회를 하면서 매 맞을 각오로 하야 반대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태극기 세력이 본부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필코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